하시면 돼요. 자, 집합입니다. 집합은 옛날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는 제일 유명한 녀석이 집합이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옛날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옛날 어른들 시절엔 고등학교 1학년 처음에 올라와서 딱 받는 수학책 1단원이 집합이야.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면 집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야. 옛날에 책 보면 집합만 시탐한 분들이 많아요. 뒤에는 하얗고 집합만 공부한 거지. 왜 집합을 먼저 공부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집합을 공부를 하고 나면 수학에서 좀 표현이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수학에서 표현을 집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명제를 배우는데, 이제 명제를 배우고 나면 내가 이 표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건 단어를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고, 명제에서는 문법을 좀 공부한다 생각하면 조금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단어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명제를 통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게 돼요. 수학에서 어떤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막 배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운 다음에 이제 함수를 배우거든요. 함수를 배웠을 때 우리가 함수에서 정의역이 있고 뭐 치역이 있고 여기 어떤 대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정의역 치역 같은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이 집합이고요. 이 대응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성을 나타낼 때는 또 우리가 명제를 활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어쨌든 개괄이었고, 앞에서부터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집합이 무엇인지부터 차근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이란, 수인이 거의 잘 보여요? 네. 집합이란, 예린이가 읽어볼까요? 형광펜 된 쪽.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뜻한다. 네. 저기서 보시면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모임.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 재활용 하죠? 분리수거를 할 때 일반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세요. 플라스틱은 여기에 버리세요. 이렇게 나눠놨잖아. 헷갈리지? 그러면 얘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이 뭐야? 선생님이 알기론 동물이 사료로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고 안 되면 일반 쓰레기지. 그래서 막 엄청 짠 거는 일반 쓰레기에다 버려야 되고, 된장, 고추장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하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도서관에 분류표 있죠. 그래서 몇백 다시 몇 뭐 이렇게 가가지고 저자 이름 가나다 순으로 막 돼 있는 거 찾죠. 그런 것도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들. 그래서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NCT다. NCT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안에 각각 원소가 있죠. 멤버들이 원소가 되겠죠. 요즘은 이 원소가 안 늘어나나요? 옛날에 막 늘어난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러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 예를 여러 개 들어놨죠. 공봉고등학교의 1학년 5반은 하나의 집합이다. 이 반에 소속된 학생들은 이 집합의 원소이다. 이제 용어가 익숙해지죠. 아, 뭐 집합이라는 건 뭐 하나의 이런 그룹인가 보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다. 엘리멘탈 뭐 이렇게. 자, 해석하겠습니다. 집합은 분류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된다. 쓰레기를 버릴 때도 책을 보관할 때도 집합이 사용된다. 그럼 여러분이 수학에서는 뭘 배웠었냐면 수의 체계를 공부할 때 집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의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수의 체계 실수, 유리수, 무리수, 정수 등 기준이 명확하죠. 이거이면서 이것도 되는 애 이런 거 없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유리수면서 무리수인 애는 없었다. 정수이면서 정수가 아닌 애 이런 거 없죠.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는 얘는 누구야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에는 이제 손병호 게임이 나타나 있는데 손병호 게임 요즘 모르나? 이거 뭐 손가락 접어 이거 알죠? 뭐 한 사람 접어. 그림 예시처럼 기준이 명확하게 말하면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 사람들 손가락을 이렇게 접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생님이 손가락 접어를 할 때 뭐 5월생 접어 뭐 이런 거 확실하지, 그치? 근데 잘생긴 사람 접어 하면 이제 토론이 시작되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도 잘생긴 사람이라고 썼네.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면,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생기면 의견의 충돌이 생길 수 있죠. 자,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척추동물 이런 것들은 집합의 예시죠. 명확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박쥐는 날아다니는 동물이지만 젖을 먹인다는 이유 때문에 포유류로 분류가 되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니까. 고래도 마찬가지죠. 고래도 네, 포유류로 구별이 되죠. 젖을 먹이니까. 뭐 아이돌 얘기도 뭐 써놨었네요. 이런 거 쓸 때마다 항상 해가 지나면 뭘로 바뀔까? 옛날엔 여기가 동방신기였던 적이 있었겠지. 그치? 선생님 세대는 소녀시대 다 바뀌었어. 아직 이제 추가하려면 뭐 추가해야 될까? 아일릿 이런 거. 남자들은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다. 김채원 알아요? 모를 수도 있겠네. 김채원은 하이브, 르세라핌, 뭐 아이즈원의 원소이지만 뉴진스의 원소가 아니다. 뭐 대충 알아들으세요. 뭐 그런 말인가 보다. 이제 이거는 남학생들을 위한 예시였나봐요. 축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그렇다. 이해됐죠? 이제 집합이 뭔지 감이 오죠? 사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딱딱하게 하잖아. 그 선생님이 왜 교육공을 막 만들려고 했는지 근데 이제 포기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말랑말랑하게 개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과서의 정의는 예시는 이거네요.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대상을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죠. 원소를 말할 수 있죠.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합니다. 큰 수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겠죠. 큰 수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 풀어보세요. 음, 3번 문제 어렵네. 3번 어렵죠. 답은 2번, 3번만 집합이고 그 원소는 뭐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겠죠. 국경일도 뭐 다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요. 근데 개념만 여러분이 잘 이해해라. 자, 집합이 이제 뭔지 알았고 그럼 원소가 뭔지 알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수업을 지금 이 집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원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나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는 게 좀 약속입니다.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L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 그냥 약속이니까. B는 속하지 않아. 이렇게 얘는 안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공집합은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얘를 공집합 이 기호는 이제 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헬라어죠. 그리스어 알파벳 다 감마 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얘는 뭐라 했더라? 얘를 아마 피라고 읽을 거예요. 피 파이라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얘랑 발음이 비슷해요. 얘는 파이고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피 이렇게 읽고 파이라고 많이 읽고 세타 이건 세타죠.
세타 얘랑 비슷하게 써요. 그러니까 각도를 나타낼 때 p를 좀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공집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한번 옆에다 이렇게 손으로 한번 쓱 해보세요. 동그라미 적당하게 하고 짝대기 칙 그으면 돼요. 얘를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을게요. 우리는. 그래서 1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은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집합이 뭔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옆에 문제 풀어보시죠. 2개. 자, 5는 A의 원소죠. 6은 A의 원소가 아니죠. 10은 A의 원소죠. 15는 A의 원소가 아니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잘 표현했나요? 어렵지 않죠? 자, 얘가 집합이 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니까 높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000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무등산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렇게 1187이니까 무등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아마 이렇게 100만 명 이상이 모여 사는데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 성격이 좋은 학생의 모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적이 좋은 뭐 이런 식으로. 성적이 좋은도 안 되겠지. 성적이 몇 점 이상인 이렇게 해야겠죠. 아니면 뭐 키가 얼마 이상인 이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기준. 자, 풀어보시죠. 시험에 안 나와요.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다 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라는 말이 나온 건 끝나야 했다는 뜻입니다. 1번 집합이 아닌 것은 수학을 잘하는 이런 건 모호하죠. 다음 집합인 것. 자, 집합인 건 뭐가 있을까요? 30의 약수 중에 큰 수가 뭔지 모르죠. 해발 3000 이렇게 뭔가 정해줘야겠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이 뭔데? 복소수의 모임 가능하죠. 달리기를 잘한다, 이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이제 집합의 표현. 이 정도 왔으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항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한 단락이 끝났으면은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집합이 뭔지 배웠고, 그리고 나서 집합의 표현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간단하게 머릿속에 집합이 뭐였지라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키워드들이 떠오르면 잘 공부를 한 거죠. 완벽한 문장이 안 나와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그래서 집합이란 집합은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걔들 잘 모아줄 수 있으면 됐어. 이것만 잘 떠오르면 되겠죠. 그리고 집합을 그래서 나타낼 때 집합이 있고 원소가 있고 뭔가 삼지창 모양이 있었고 공집합이 있었고, 이게 이제 떠오르면 공부가 잘 된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한번 딱 꾹꾹 눌러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잘 기억을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와요.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조건 제시법이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죠. 원소 나열법은 말 그대로 원소를 이런 괄호 기호 안에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주르륵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에 속한 모든 원소의 원소를 기호 이 괄호 안에 나열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조건 제시법은 뭐냐? 조건 제시법은
아까 말한 기준을 말로 써주는 거예요. 말로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걸 쓰는 요령이 있어. 여러분이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괄호를 열고 x를 쓰고요. 이걸 바라고 하거든. 선생님 한번 봐줄래요? 이건 바라 그래. 바. 얘를 바라고 읽어. 막대기. x 바 x는 뭐예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조건 제시법에 따르면 x바 x는 아까 위에 이거는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x바 x는 10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써주면 얘는 조건 제시법, 얘는 원소 나열법이 되는 겁니다. 수인아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그렇지. x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이건 무슨 법? 아니 원소나요. 원소 나열법.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좀 굉장히 깐깐한 애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부등식도 들어갈 수 있고 방정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x 바 x는 이라고 읽는다. 뭐 다 써놨네요. 과거에 선생님이 열심히 써놨네요. 벤 다이어그램 세 번째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에요.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소 나열법보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게 더 편리한 경우가 있나요? 있을까요? 있겠죠. 원소가 너무 많으면 조건 제시법이 편하겠죠. 말로 그냥 대충 써버리면 되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하세요. 됐죠? 답은 여기 옆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이해력을 물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이제 행렬에서도 조건 제시법을 썼던 거예요. 행렬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시면. 자, 다음 여기도 풀어보세요. 됐죠? 자, 마지막 거 같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야 합니다. 인수분해를 해주면 x를 찾을 수 있고 얘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왔을 때 또 앞에 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 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건 집합이란 무엇인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배웠던 건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집합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예린이 집합은 뭐다? 집합은 그 명확한 기준이 있는 수에는 그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걔네들끼리 잘 분류가 돼야 했죠. 집합이라고.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썼어요? 기호는 이 모양 그치, 삼지청 모양. 또 그리고 공집합 공집합은 그 파이 P 그 P 같은 동그를뱅이 땡 이런 거 원소가 없을 때 썼었다. 그 다음에 수인이 2번 집합의 표현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원소를 나열하는 거 대신 말로 대충 쓰는 걸 뭐라 그래? 모르겠어요. 그 집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조건 제시법. 세 번째는 뭐예요? 벤다요. 왜? 이었어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장점이 뭐다? 그렇지. 너무 많은 애들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집합의 이제 포함 관계입니다.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게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잘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부분 집합 첫 번째로 이게 뭘까? 항상 궁금증을 가져야 돼. 부분 집합이 뭘까? 자, 예시를 보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오른쪽 세 집합 A, B, C가 있어요. 윤서, 현우, 인성이가 각각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는지 말해볼까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나요? 네. 맞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도다리, 우럭, 광어. 이렇게. C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나요? 아니죠. 광어, 참돔, 대구, 고등어 때문에 안 되네. 그렇지? 그래서 A는 B에 속하는데 C는 B에 속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뉴진스 예시를 들었네요. 뉴진스는 알아? 뉴진스는 이제 5인조 걸그룹이죠. 그래서 5명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부 멤버들이 유닛으로 활동하거나 솔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가령 이번에 혜인이가 아파가지고 4명이서 활동했죠. 그런 것처럼 유닛으로 활동할 수 있죠. 그리고 파마니가 산호초 불렀지. 난리가 났죠. 솔로로 불렀죠. 이제 유닛과 솔로는 뉴진스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닿아요? 그치? 뉴진스인데 그 집합의 일부입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자친구 만난 지가 곧 다음 달이면 3000일이 돼. 징글징글하게 만났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를 잘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20대 중반에 20대 5살인가 6살인가 만일이 찾아와요. 재밌잖아. 아무도 안 챙기는데 나 혼자. 내가 태어난 지 만일이라니. 여러분 지금 이제 계산 잘 해보면은 5000일 지났을 수도 있겠네. 안 지났을 수도 있고 막 재밌잖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처음에 한 5년에서 6년 동안 비밀 연애를 했어. 주변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만났어. 반대가 심했거든. 근데 이제 서로 그러면 핸드폰에다가 이름을 다르게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횟집에서 회를 먹으면서 여자친구랑 상의를 한 거야. 야, 우리 이름 뭘로 할까? 그때
이제 광어, 우럭, 오징어회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여자친구한테 넌 오늘부터 오광우다. 오광우라고 저장을 했고, 선생님은 이제 방어, 도다리 그때 봄이었거든. 연어. 선생님 방도연이었어. 그래서 핸드폰에 각각 이름을 오광우, 방도연 이렇게 저장해놓고 5년인가 6년인가 썼었는데, 선생님 여동생이 오빠 오광우가 누구야? 있어. 친구야. 그랬었더랬죠. 어쨌든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뉴진스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잘 보시고, 이때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아까는 이거였죠, 원소는. 근데 이제 집합끼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써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건 이거지. 한이는 뉴진스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건 원소를 나타낼 때고, 이건 맞을까? 맞을까? 얘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한이가 혼자 부분집합이라고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써줘야 돼. 그럼 이제 뉴진스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맞다. 계속 뒤에 나올 거예요. 다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 얘는 소문자로 적었을 테고 얘는 원소죠. 아마 여긴 소문자 대문자 구별이 없지만 뉴진스는 대문자였고 얘는 집합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렇게 원소를 이런 기호를 쓸 수 없다는 거야. 원소를 이렇게 솔로로 부분집합으로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짝대기 찍 해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A는 B의 뭐였어요? 부분집합이었죠.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었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타내지면 A와 B는 부분집합 관계가 아니죠. 한쪽으로 쏙 들어가지가 않잖아. 겹치는 게 있을 뿐이지. 자, 두 집합 A랑 B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별표를 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모든 원소예요. 모든 원소가 속해야 되며, 모든이에요. 모든. 그래서 얘가 부분집합이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든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고,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은 부분집합이라고 쳐준다는 거죠. 뭔 말이야? 뉴진스가 5명인데 뉴진스 5명이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디 팀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면 5명이지만 그 유닛도 뉴진스니까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엔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여기 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고 공집합도 포함된다. 약속이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준비가 됐죠? 개념을 잘 정리했으니까. 자, 풀어보시죠. 위에 V자 된 거 2개.
할만하죠? 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실 때 공집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집합이고 그리고 원소의 개수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곱셈 공식 할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ab, bc, c의 이런 흐름을 잘 기억하라는 게 여기서도 같은 느낌으로 쭈르륵 쓰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부분집합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8개죠?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3x 제곱 y 3x y 제곱 y 세제곱이지. 이런 느낌이야. 하나 셋 셋 하나. 지금 하나 셋 셋 하나죠. 수의 규칙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그렇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음, 두 집합을 벤 다이그램을 나타내고 포함관계를 기호를 가지고 표현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썼으면 잘한 거고, 여기 포함관계가 없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겠죠. 3번 풀어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학교 시험 문제는 3번스럽게 나오네요. 3번, 4번 이런 게. 이 지금 프린트에 문제가 총 46개 있어요. 46개는 여러분이 자다가 깨워도 그냥 술술 풀 수 있게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집합을 마스터를 합시다. 다 하셨나요? 자, 3번 봅시다. 선생님 보세요. 일단 0은 공집합의 원소이냐 읽을 줄도 알아야지. 이건 0이 공집합의 원소인가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친구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예린 이거 읽어보실래요? 공집합은 얘는 집합 1, 2라고 읽으면 돼요. 집합 1, 2는 공집합의 부분집합. 그치?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공집합은 집합 1, 2의 부분집합이다 읽어도 되고, 집합 1, 2는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죠. 항상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디귿, 부분집합은 모든 원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라 했고, 또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 있다 했죠. 여기 안에 있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이라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짝수인 소수는 뭐가 있죠? 2밖에 없죠? only 2 아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해설은 다 써놨습니다. 네. 해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표현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A가 X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렇다는 건 X는 A의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런데 또 X 자신은 B의 부분집합이어야죠. 그 말은 X는 뭐야? B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B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죠. 반드시 X는 3을 원소로 가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3은 반드시 있어야 돼. 1이 있을 수도 있고 6, 9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아까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이러죠. 모두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얘는 한 개인 경우 0개는 안 되겠지. 3을 무조건 가지니까 2개, 3개, 4개인 경우를 다 여러분이 구해 주셔야 돼요. 구해 보십시오.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총 몇 개 나왔어요? 8개 나왔죠? 아까랑 같습니다. 왜? 3을 어차피 갖는다고 해버리면 그냥 얘 무시하고 적으면 되잖아. 그리고 하나, 둘, 셋, 3개 끝자리로 아까 해보면 8개 나왔고 거기에 다 3만 추가해주면 되니까 얘도 8개가 나올 거예요. 이거 1개, 3개, 3개, 1개 이런 숫자 잘 봐두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 있다. 이 표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자, 시험에서는 이제 5번, 6번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5번, 6번은 분명히 또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풀어보기로 하고 아래 일단 개념만 먼저 정리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은 우리가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같을 때 두 집합은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는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패러프레이징이잖아.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오면 문제를 잘 풀어.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또 못 풀어. 교과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소리구나 라고 알아먹어야지. 이걸 외계어처럼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서로 같다. 이거.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지 확인하세요. 모든 원소가 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확인해 보시고. 부분집합은 모든 원소가 다 포함돼야 하는 거고 서로 이제 그 기준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A의 모든 집합이 B에 있다는 거죠. B의 모든 집합이 다 A에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서로 같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서로 같다라고 얘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또 기억 잘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면 또 가물가물해. 뭐랑 같냐면 원 옛날에 할 때 잘했는데 지금 내가 원 물어보면 자신 없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잘 봐뒀다가 꼭 나중에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이따가 풀어보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도록 하시고 진 부분집합. 자, 지금 우리가 부분집합 배웠고 서로 같은 집합 배웠고 마지막이 진 부분집합이야. 뭐지? 진라면도 아니고 앞에 진이 붙었네. 자,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사실 좀 억지긴 했잖아. 아까도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고 우겼잖아. 맞긴 한데 자기 자신을 빼면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A는 B에 포함되고 A랑 B가 아닌 집합 A는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하면 아까 8개 나왔죠. 진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하면 7개만 나와야겠지. 자기는 빼야 될 거 아니야.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지난 우리 점에서 했죠. 기억나?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이랑 관계가 어떻게 돼요? 평행사변형이 더 넓죠. 이렇게 됩니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 관계예요. 나타내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집합 개념이 중요하고 지금 부분집합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긴 빠르게 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또 지금 집합의 포함관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또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 누적해서 복습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효율이 떨어져요. 다 누적하는 거. 처음이니까 해보자고. 자 수인이 부분집합에서 총 3덩어리가 있었지. 우리가 배운 게 뭐랑 뭘 배웠어요? 1번이 부분집합이었고 2번이 이제 정확히는 포함관계죠.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이게 이제 3번이었잖아. 첫 번째는 부분집합을 배웠고 두 번째는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면 넘어가고. 세 번째는 그렇지. 이게 진부분집합 배웠죠. 그럼 두 번째 뭐였을까? 언니 뭐였죠? 서로 그렇지. 서로 같은 거지.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빼주는 거 진부분집합이다. 이게 다죠. 그렇지? 그랬을 때 부분집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슨 원소? 어떤 원소? 봐, 생각을 해봐. 이 친구가 부분집합인지 확인해 주세요 하면 뭐 할 거야? 같은 원소 그래서 딱 튀어나와야 돼. 부분집합하면 튀어나와야 되는 게 모든 이게 떠올란다. 모든 원소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A의 모든 원소가 B에 이렇게 들어가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은 녀석은 원소가 서로 뭐 한 거야?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서로 같은 거다.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빼줘라. 이거 했습니다. 그럼 자,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우리가 지금 이게 3번 포함관계고 1번이 뭐였어요? 집합이란 집합이 뭐지? 이렇게 2번은 뭐였어요? 집합의 표현. 수인이 집합이란 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집합은 뭐고 원소는 어떻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 여기 들어있었죠. 이런 거. 다음 예린이 집합의 표현은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조건 제시법, 벤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안 보고 남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공부가 잘 된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합의 첫 번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면 선생님이 지금 큰 단락을 써놨잖아. 우리가 집합에서는 총 3덩어리를 배울 거야. 첫 번째 집합과 원소를 배울 거고 두 번째 부분집합, 세 번째 집합의 연산 이렇게 이제 배울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집합과 원소 부분집합에서는 집합이란 집합의 표현, 집합의 포함 관계까지 배운 거고 뭐 남은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가 남은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배우면 집합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이 엄청 내용이 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안 풀었잖아. 5번, 6번, 7, 8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세요.